나무와 풀꽃 그리고 채마밭 정두리. 당국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문학 신인상 시부분과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다. 세상에서 어린이가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며 어린이들을 위한 동시와 동화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간 새싹문학상, 한국동시문학상, 세종아동문학상, 한국어린이도서상, 당국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나무와 풀꽃 그리고 채매밭. 내가 이름하여 전원주택이라는 것을 지어 시골에 자리 잡은 지 6년 차다. 울타리를 두르기 전에 이사를 와 짐을 풀고 나니 제일 낯설고 보기 싫은 것이 흙마당이었다. 흙이 그리워 아파트에서 마당집으로 왔다면서 마루 구석으로 살그머니 몰려앉는 흙먼지며 비가 오며 신발에 묻어오는 진흙이 성가셨으니 나는 그것으로 본 전원을 꿈꾼 어중이 시골 사람이 되려는 셈이었다. 맨땅 흙마당을 덮으려고 잔디를 깔고 용민 장날이면 무목을 사서 마당에 심기 시작했다. 산이 연꽃처럼 우묵한 산골이라 다른 지역보다 2, 3도 기온이 낮아 되는 나무와 안 되는 나무가 있었다. 유실수로 매화와 살구, 자두나무와 앵두나무를 심고 어린 척백나무를 바자로 만든 울타리처럼 둘렸다. 그런데 나무를 잘 보는 이가 와서 보고 나무는요 좀 서운하다 쉽게 심어야 돼요 하는 거였다. 그의 말을 제대로 체득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키 작은 나무 몇 그루와 부지런히 얻어다 심은 나무들은 지금 마당이 비좁을 만큼 자라 초록이 무성하다. 내년이면 앵두나무 한 그루는 뒷집으로 보내야 하고 청청나무 그늘에서 해를 받지 못하는 수국은 원하는 사람에게로 옮겨야 할 참이다. 이제 수벽이 된 척백나무는 저들끼리 어울려 밖에서는 마당을 들여다볼 수 없게 빼곡해졌다. 내 조급함을 누르게 해준 초화들도 잘 자라 봄이면 꽃잔디를 시작으로 릴레이하듯 꽃을 피워냈다. 정말 예쁘지 않은 꽃은 없더라. 꽃다지도 앵초도 금낭화도 꽃대를 올려 피는 원출이며 참나리꽃, 풍접초 모두 해마다 봐도 새롭고 예쁘기 거지없다. 정원사의 힘을 빌린 것도 아니고 고급 정원수가 있는 그야말로 돈을 많이 들인 마당도 아님 거저 내 형에 겨우 마당인데 제 자랑이 심했는가 모르겠다. 빠뜨리지 말 것은 우리 집 온 새 식구 얘기다. 몇 달 전 자목련에 벌어진 가지 허리춤에다 새 집을 놓았더니 어느 날 포르릉 작은 새가 들락거리는 게 보였다. 친구에게 배 쪽이 황토 새긴 작은 새가 하고 설명을 하니까 꽂히며 새의 전문가인 그는 대뜸 그거 곤줄박이야 하고 일러주었다. 곤줄박이가 없는 틈을 봐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 보니 어머나 사람이 만든 새집 속에 제대로인 자기 집을 겹지어 놓았다. 게다가 2개의 알까지 낳아 놓은 것이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얼른 내려왔다. 곤줄박이 우리 집에 잘 왔어 고맙다. 내가 새를 새 식구로 들이다니 이런 행운이. 마당 한쪽 편에는 15평 정도의 채마밭을 일구었다. 이제는 청약 단위가 달라서 다르게 말해야겠지만 이 작은 밭에서 상추, 토마토, 부추, 깻잎, 고추, 호박, 옥수수 등을 심어 찾아오는 이들의 밥상을 푸르고 싱그럽게 할 수 있다. 이런 봄부터 돌나물이 돋아나고 심지도 않은 쑥은 어찌 그리 쑥쑥 자라 번지는지 또 잔디보다 먼저 올라오는 풀은 질리도록 끈질기고 힘이 세다. 다른 집 밭에는 검정 비닐을 씌워 풀을 막고 구멍을 뚫어 모종을 심지만 넓지도 않은 남새밭에 시꺼먼 비닐을 듣기 싫어 그대로 두었더니 이런 풀의 기운이 장난이 아니다. 뽑아내고 돌았으면 다시 돋아나는 풀에게 말을 걸어본다. 얘들아 차까지 천천히 올라와. 니들 너무 빠른 거 알아? 식물의 사생활이란 좀 특별한 제목의 책 서두에는 식물은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미 능력이 있는 식물학자들은 식물과의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해 연구를 했고 실험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식물학자도 아닌 내가 식물이 알아듣건 말건 간에 풀에게 말을 거는 건
풀 뽑기가 지루해서 시작한 일이다. 식물이 반응을 보였다면 그건 미모사의 작은 움직임 정도지만 식물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뽑아내어도 반항하지 못한다. 거저 줄기차게 싹을 틔우는 것밖에는. 어느 날 뉴스에서 들으니 육식을 조리할 때 익힐 때 나오는 열이 지구온난화를 부추긴다고 한다. 얼핏 듣기엔 육식은 좀 삼가야 할 식사법이라는 것이 밑바탕에 있었다. 정말 그럴까? 요즘 모두의 관심사인 웰빙 중의 하나인 식생법, 채식주의, 한때 육식을 하면 성격이 포악해지고 건강에도 유익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은 적이 있다. 또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에서는 육식을 동물에게 부여된 삶의 권리를 짓밟는 무자비한 식사법이라 했다. 육식은 야만적인 식사법이고 채식은 고귀한 식사법으로 말하는 헬렌 니어링. 그들 부부처럼 완벽하게 자인으로 돌아가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은 거저 대단하고 특별한 삶의 모습으로 부러워한다. 하지만 그 삶을 본받아 실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다. 육식은 거칠고 야만적인 데 비해 채식은 몸에 좋고 육식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간단하다. 식담하거나 과식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무엇을 먹는다는 것이 큰 문제겠는가. 말이 낯으니 말이지 산 생명을 먹는 것으로 한다면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식물도 살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이 꽃을 꺾거나 열매를 따도 그들은 거부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 푸릇푸릇 몸을 키우는 식물이 오로지 사람들의 건강한 입맛을 위해 헛게 뿌려내린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는 좁아 더 넓은 곳으로 나가서 싹을 틔우렴. 오늘도 한 자루 풀을 뽑으며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혼자 말을 한다. 풀이 알아들었을까? 한 발은 이곳에 또 한 발은 도시에 걸쳐놓고 여차함에 짐을 꾸릴 수도 있는 나는 어쩌면 참 전원인은 아니다. 그렇지만 쏟아질 듯한 초롱초롱한 별과 가을이면 곱게 물드는 집 앞 너티나무, 우리 집을 믿고 둥지를 튼 곤줄박이, 속구리 들고 치마밭에 가면 무농약 채소를 가득 담아올 수 있는 이곳을 쉽게 떠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골에 집 지어 살 여건이 아니라면 시골 사는 친구를 두라고 했던가. 우리 집은 열려있다. 놀러 오시라.